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시대 정치사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제는, 요즘 제가 한국사 강의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통사로 쭉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고대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시대를 좀 조절하면서 주제별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주제가 조선시대 정치사입니다. 정치사의 첫 번째 주제로 당쟁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내지르는 단어가 당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쟁 이런 얘기 하면은 당장 이제 쪼고 쳐다봐요. 저 사람이 당쟁을 긍정하려는 거냐, 저 사람이 당쟁을 비판하려는 거냐, 당쟁을 변호하려는 거냐, 당쟁을 비판하면 저거 식민사가 아니냐, 변호하면 저거 국뽕 아니냐, 이러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듣고 보면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역사의 방법론과 역사 해석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거는 질문부터 잘못됐습니다.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것이냐? 과거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우리의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현실에서의 자기 경험 또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 우리가 또 추구하는 가치, 어떤 목적, 이런 걸 가지고 과거에 그냥 대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찐하는 교훈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감성적인 교훈을 뽑아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에 금 1g하고 철 1kg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양심적이라 어느 것도 안 줍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줄 겁니다. 아마 우리들은 모두 금 1g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게 값이 더 나가니까. 사람이 더 비싼 거를 찾는 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000년쯤 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이라면 어느 걸 선택할까? 금이 아니라 철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때는 사람이 재련 기술이 없어가지고 자연에서 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재련된 철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늘이 내리는 금속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금보다 더 비싸죠. 최소한 금값하고 동률입니다. 물론 몇십 배 비쌌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 그게 1kg야. 뭘 줍겠어? 당연히 철을 줍는 거죠. 비싼 거를 찾는 사람의 본성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 금과 철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철을 짚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자기 감성을 해석한다는 어떤 것이냐? 옛날 분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잖아. 좀 이런 걸 배워야 돼. 근데 현대 자본주의에 찌들은 애들은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거 되겠냐? 좀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 무력을 억제해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훈은 그냥 다른 거 팔지 왜 역사를 팔아?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역사를 좀 팔면 어때? 그게 우리한테 무슨 해로움이 뭐가 있어? 좋은 얘기인데 과연 해로울 게 없을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나는 역사를 배운 적도 없다. 역사책 한 권 읽은 적도 없다. 역사라면 징그럽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거에 어떻게 했지?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지? 고려시대 제도는 어떻게 돼 있었지? 이런 거 생각하고 뭔가 결정 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역사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경험을 토대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선택 중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간다, 과거에 이렇게 돼서 뭐가 잘못됐다, 우리 집안이 옛날에 이렇게 돼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만약에 과거의 집안이 또는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이런 선택을 했다 칩시다. 솔직히 이런 선택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면 부모님이 그때 그런 걸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어. 당신이 그때 이런 고생을 한 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야. 이렇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두 번의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감성적인 역사는 자기 마음에는 찐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모든 직업, 어떤 생활하는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 감정적인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결과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쩌다가 잘 될 때도 있는데 그건 그냥 기적적인 행운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선택이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맞은 거예요. 이거 사회생활 하는 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고 경험을 할 때 감정적인 선택을 한다? 그게 독약이 아니면 뭐예요? 감정적인 해석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건 정말 좋아요. 저는 대중적인 역사를 한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역사를 해야 된다. 이거 100% 공감합니다. 사실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중적인 역사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처음에 썼던 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끼고 도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베끼고 도용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안 도용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감정적인 선택에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게 선생님 이거 뭐 왜 이러십니까? 남들이 당신 거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좀 사람들을 공감하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독약이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절실하게 충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집하고 저 집 음식이 더 맛있어.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말하기를 야 우리 집 음식이 영양가가 10% 20% 더 좋아. 그런 소리 한다고 그 집에 가냐고. 사람들이 맛집에 가지. 그러니 역사도 마찬가지야. 맛있어야 사람이 먹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제발 맛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맛집이라면 나는 하겠다. 그냥 이게 저집이 영양가보다 우리가 영양가 10% 더 뭐 좋다 이런 거라면 나도 맛집 하겠다. 그런데 그 음식이 독약이라면 팔겠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100% 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뭐 감성적인 역사 뭐 듣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이래서 제가 100% 지는데 저는 진짜 그게 독약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삶의 선택을 잘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일상의 결정이든 사업적 결정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역사적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현대는 민주사회예요. 인간 개개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와 집단 전체와 우리 후손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선택이 과연 우리들에게 해가 되지 않느냐고요. 약간의 해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정치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감성적 역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듣기 좋으면 됐지. 가슴이 웅장해지면 됐지. 그 전에 댓글에 여러분이 그런 글 쓰셨는데 오늘 국뽕 한 사발 거하게 들이킵니다. 아, 오늘 한번 취해봅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나쁘죠.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뭐 많은데 취해서 술김에 결정했다가 망했다는 얘기 한두 명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나빠요. 제일 위험하고. 아무튼 제 말이 맞느냐 틀리냐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제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역사를 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감성적인 역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 개개인이 알고 체득하게 하고 반대로 분석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저도 중간에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특히 요즘에 뭐 저희 채널 후원하시는 분이나 또 저 이렇게
만나러 오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체험을 했다. 무슨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정말의 주식 투자를 하던 뭐 일상생활에서 하던 사업을 하던 뭐 여러 가지 일상의 경험 속에서도 정말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고맙게 여긴다고 하면서 만나러 온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제가 더더욱 힘을 얻고 오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솔직히 이거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교양 수업 첫 시간에 꼭 하던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조금 무게 잡고 안 하고 이제 막 얘기했지.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 사람 수업 들었다가 또 엄청난 거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과격하고 리얼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제가 역사를 심각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은 늘 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역사를 얘기를 해도 늘 평소에 보던 게 있으니까 자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보여주는데 늘 삼원색으로 보던 사람은 저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한참 신나게 강의하고 있는데 고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선생님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을 긍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저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걸 한 학기 내내 고민을 해요. 아예 안 듣는 애들이 아무 상관없는데 열심히 들으면서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좌우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것만은 인지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